네, 바로 두 번째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LC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LC크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중요한 메소드라 했었죠. LC크가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파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요소는 좀 건너뛰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LC크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냥 바이트를 어, 그 이동을 시키는 거라서 그냥 이동하는 그런 메소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C크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C크 한 다음에 파일 디스크립터가 들어가고요. 이제 오프셋이 들어가고 그다음 when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 세 개의 변수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게 반환값으로는 얘 오프 t라고 나오는데 이건 그냥 인티저로 보시면 됩니다. 얘가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에 대한 그 위치값을 이제 리턴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걸 LC크를 하기 전에 위치가 10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서 LC크 fd 11 이렇게 해보면 이거 수행을 하고 나면 10이 20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20이 OPT가 되는 겁니다. OPT가 되는 거예요. 그냥 LC크를 수행하고 난 바이트의 위치를 이제 리턴 해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앞에는 얘 무조건 이렇게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FD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오프셋은 뭐가 들어가냐면 얼마만큼 건너뛸 건지에 대한 정수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위에랑 얘랑 똑같습니다. 자, LC크를 수행하기 전 10일 때 10인데 LC크를 수행했을 때 그러니까 10 바이트만큼 건너뛰는 소리거든요. 이걸 수행하고 나면 2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프셋은 이 10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보시면 when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when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이라고 적어놨죠. 이게 뭐냐면 이 값이 총 이 when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seek set이라는 것과 seek cur 그다음 seek end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값을 좀 설명해 보면 set 같은 경우는 파일의 시작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작을 기준하고 이 cur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 기준이고요. end가는 파일의 끝이 기준인데 이거를 이 seek set이라고 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이게 대응되는 값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0에 해당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자, 그래서 현재 위치 1에 해당하는 거고 end 같은 경우는 2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 세 번째 뭐로 써놨었죠? 마지막 세 번째를 1로 적어놨죠. 그래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10바이트만큼 건너뛰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현재 위치가 10이에요. 10인 상태에서 LC크를 수행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10바이트만큼 건너뛰라는 거니까 당연히 최종 권력 20이 나오겠죠. 근데 얘를 만약에 0으로 한번 해놓고 하면 얘가 현재 위치가 10이든 100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LC키를 수행한 값은 10이 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현재 위치가 100이라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 LC키를 수행해서 10바이트만큼 건너뛰는데 그 기준이 0이에요. 0이 아까 뭐라 했었죠? 파일의 시작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파일의 시작에서만큼 10바이트만큼 건너뛰라는 소리니까 이거 결과값은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C크 같은 경우는 총 이 세 개인 자를 모두 다 기억을 하시고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LC크 이거 예제로 보면 시크 셋이 아까 뭐라 했었죠? 이를 굳이 하기 힘드니까 시크 셋은 0이에요. 0으로 해주고 이 시크 엔드는 뭐였어요? 엔드는 아까 2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정수값으로 매겨도 된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응용할 수 있는 건데 파일의 오프셋 현지 위치를 알려면 현지 위치 기준으로 0바이트만큼 이동하면 바로 현지 위치를 리턴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좀 응용할 수 있다는 걸 좀 그런 설명하는 글이고요.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좀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이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가 있고 n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oft라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그냥 인티저로 선언해도 됩니다. oft가 인티저로 형변환이 자동으로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스타트랑 현재 위치에 대한 그 오프셋을 기록을 할 건가 봐요. 그래서 오픈한 다음 unix.txt를 읽기 전용으로 열었고요. 그다음에 시크셋 한 다음에 이 커런트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봐봐요. 파일을 오픈을 하면 그 바이트 오프셋은 무조건 0입니다. 당연히 오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트는 처음에 시작할 때 0을 가리게 되고요. 당연히 이 먼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시크 커는 같은 현재 위치 기준으로 0바이트라 했었잖아요. 현재 위치는 뭘까요? 아직 아무것도 안 쓰니까 당연히 0번째겠죠. 0번째 바이트를 바로 이제 스타트에 저장을 해주던 거고 자 n 한 다음에 리드 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fd, 그러니까 unix.txt에서 255글자만큼 이동한 다음에 버프에다 저장을 하는 소리잖아요. 자, 이렇게 255글자를 읽으면 당연히 이 파일 오프셋도 255만큼 증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기서 LCK 한 다음에 현재 위치를 찍으면 이 스타트 같은 경우는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장하기 때문에 0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리드 한 다음에 255를 읽었죠. 여기 커런트라는 거에 LCK를 하면 25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보시면 여기서 또 바꿨나 보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예제가 별로 좋지 않은 건데 255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예제 파일 자체가 이 글자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만약에 1000글자다라고 하면 250볼트가 나온 게 맞아요. 이거는 뭐 책 만든 사람 이상하게 만들었으니까 안 보시면 되고, 여기부터는 별 중요한 건 없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 다 지우고 좀 헷갈리니까요. 자, 저수준 파일 입출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는 거 있고, 파일 디스크립터 같은 경우는 0, 1, 2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디폴트로 이제 갖고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픈 같은 거를 하면 3번부터 이렇게 할당이 되는 겁니다. 할당이 되고, 무조건 이렇게 파일 저수준 입출력을 하려면 이 fcnt라는 헤더 파일을 무조건 이렇게 인코드를 해줘야 되고, 오픈 같은 경우는 메소드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좀 많은데 이것도 좀 외우지 마세요. 잠깐만요. 이 모드라는 것도 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운영체제 할 때는 이 오픈이라는 메소드는 총 이렇게 두 개의 매개 변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파일 경로랑 그다음에 이 파일을 어떤 전용을 열 건지, 읽기 전용을 열 건지 쓰기 전용을 열 건지, 이 두 가지만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두 개를 위주로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크리에이트 메소드, 이거 같은 경우 파일을 생성하는 메소드를 했었죠. 자, 얘도 똑같아요. 패스한 다음에 이제 모드를 적어주는 건데, 이 모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이걸로 쓰면 돼요. 066666. 이것도 좀 설명하려고 하면 좀 빡센데, 우리 이거는 권한값이에요. 권한값 같은 경우는 얘가 읽기 전용인 얘한테 뭐 쓰기 권한을 줄 건지, 읽기 권한을 줄 건지, 실행 권한을 줄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0666으로 하면 나 자신과 내 그룹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외부 사람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준다는 소리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교수님이랑 좀 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이 모드, 이 두 번째 메소드에다가 두 번째 인자에다가 무조건 0666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클로즈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바로 그냥 fd,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 쓰면 바로 그냥 그 파일이 닫히게 되는 거고. 자, 이게 실습 파일은 좀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리드와 라이트인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으로 쓴 거를 좀 외우시면 됩니다. 파일 디스크에 해당하는 파일에서 M바이트만큼 읽어서 버프에다 저장하는 소리고요. 라이트 같은 반대로 파일 디스크립트에 해당하는 파일에서 파일에 라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버프에 있는 데이터를 M바이트만큼 파일 디스크립트에 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예제 파일은 좀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것도 이 코드는 이 코드는 조금 좀 숙지해 놓는 게 좋습니다.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좋은 코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엘시크. 이 엘시크를 잘 써야 그 운영체제 시간에 그 퀴즈를 내거나 문제를 낼 때 굉장히 잘 풀 수 있습니다. 엘시크 같은 게 현재 파일 오프셋을 변경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로 총 매개 변수가 파일 디스크립터, 오프셋 얼만큼 건너뛸 건지, 어딜 기준으로 건너뛸 건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one 같은 경우는 이제 총 3개 값이 되죠. 0, 1, 2가 있는데 0 같은 경우 파일 시작, 1은 현재 위치, 2는 파일의 끝을 기준으로 이제 한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제 응용을 하는 거 보시면 unix.txt에 글자가 굉장히 몇십만 글자가 있다 가정을 하고, 이 스타트 한 다음 LC하고 이걸 수행을 하면 0이 출력이 되고, 이 리드 한 다음 255만큼, 그러니까 항상 리드를 이용하면 우리 파일 디스크립터 오프셋도 같이 변한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55글자만큼 이동하면 그 바이트 오프셋도 같이 255만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시크를 한다면 현재 위치를 찍으면 얘는 255가 찍히는 거고, 255만큼 읽었으니까 당연히 255로 변경이 돼 있어야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바로 이제 실습 코드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잠깐만요. 이 가상 환경이 저기 있어.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자. 500. 자. 이거 지금 애니데스크를 이용해서 제 지금 노트북에 들어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기 뭐냐 이 가상 환경이 이 노트북에밖에 없어가지고 데스크탑에 깔기 귀찮아서 이 노트북으로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이 버추얼 박스를 이용해서 가상 환경을 하나 실행을 해주시고요. 총 문제를 이제 두 개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교수님이 좀 쓸데없게 이런 문제를 좀 좋아해요. 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운영체에서 무조건 나오는 퀴즈 및 시험 문제거든요. 이건 아마 중간고사에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온라인으로 돼서 어떻게 들으실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런 파일이 있다고 가정하도록 합시다. a.txt에 A 10글자 써져 있고 B 10글자, C 10글자, 그러니까 A, B, C, D, E, F, G 이 각 해서 10글자까지 이렇게 다 써 있다고, 이런 파일이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합시다. A.txt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C.txt에 A.txt 내용을 읽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무조건 퀴즈나 중간고사에, 기말고사에도 좀 이걸 좀 이용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파일 저수지 입출력을 무조건 잘 해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C.txt에다가 A.txt를 읽어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건데요. 잘 보시면 이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 교수님 수업은 무조건 패턴이 존재해요. 잘 보시면 C.txt 어떻게 돼 있죠? A, C, E, G가 다 10글자씩 써져 있죠. 근데 A.txt 보면 A, B, C, D, E, F, G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C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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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즉 B랑 D랑 F는 이제 건너뛰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LC클이 잘 이용을 해가지고 건너뛰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바로 그 코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먼저 다 코딩을 다 해봤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노가 낫겠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I 안 쓰고 나노라는 걸 좀 씁니다. 자, 이게 1번 문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인데요. 자, 먼저 항상 그 저수준 파일 입출력을 하려면 무조건 fcntl이라는 그런 헤더 파일이 있어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인클루드 해주시고,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함수의 외부에서 a.txt, c.txt를 입력을 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받아 있기 때문에 메인 함수의 매개 변수로 이런 것들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건 무조건 고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미 C 언어를 만든 사람들이 고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적어주고, 자, FD1과 FD2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제 선언해 줄 건데, FD1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txt가 되는 거예요. A.txt가 되고, FD2는 이제 그 C.txt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프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읽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이제 필요한 거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LC크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그 얼만큼 읽어들은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FD1을 이제 C 해서 A.txt를 일기 전용으로 이렇게 읽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FD2를 C.txt 해서 이제 읽어줄 겁니다. 그다음에 잘 보시면 크레이트 보시면 이게 무조건 0666로 돼 있죠. 이건 무조건 디폴트예요. 066 무조건 디폴트로 그냥 몰라도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파일 디스크립터 해서 파일 두 개를 오픈을 한 겁니다. 지금. 자, 이제 바로 밑을 보시면 while문이 이제 바로 들어가 있어요. 저 같은 이제 무한 루프를 돌면서 A.txt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이제 돌면서 C.txt 이제 내용을 넣어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뭐 있었죠? C.txt에 A, C, G, D가 다 10글자씩 들어가 있죠. 여기서 패턴이 존재하죠. B 스킵되고 D 스킵되고 F 스킵됐죠. 이거를 좀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LC크만 잘 써주면 끝이에요, 그냥. 자, 일단 먼저 사이즈 한 다음에 리드라는 거 해서 일단 먼저 A.txt에 있는 내용을 읽어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사이즈 오브 버퍼로 나와 있죠. 근데 아까 버퍼를 몇 개 공간을 10개로 선언했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 버퍼 하면 10글자를 읽어 드립니다. 10글자를 읽어 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리드를 하면
이 10글자 이 A 10개를 다 읽게 되겠죠. 자, 읽은 다음에 이 사이즈 이게 0이란 뭐냐면 아까 리드 뭐라 했었죠? 리드를 수행했을 때 만약에 FD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리드를 하면 반환값으로 0이나 마이너스 1이 넘어온다 했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무한 루프를 종료시킬 그 조건을 쓴 거예요. 이 사이즈가 0이라는 거는 어차피 FD1에 있는 내용을 다 읽었기 때문에 더 읽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하는 그런 작업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A를 10개를 읽은 다음에 바로 FD2 그러니까 즉 C.txt에다가 10글자만큼 바로 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다음에 바로 이 A를 이제 썼으니까 C를 써야 되니까 B를 건너뛴 다음 C를 써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L시크 쓰면 됩니다. 이 B를 바로 건너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L시크라는 걸 사용하는데 FD1 그러니까 즉 A.txt에 보시면 12라고 적혀 있잖아요. 12L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L은 그냥 무시해야 됩니다. 12L이나 L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좀 잘 보시면 이제 이 BL을 건너뛴 건데 잘 봐야 돼요. 여기 이제 이게 좀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시면 제가 이 B가 지금 몇 글자인지 확인해 보시면 10글자거든요. 10글자인데 12라고 적었어요. 10글자면 이 10만큼 건너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A와 B 사이에 잘 보시면 엔터가 이렇게 한번 쳐져 있어요. 엔터가 한번 쳐져 있어요. 그러면 엔터 쳐져 있으니까 그러면 L시크 한 다음 11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엔터가 기본적으로 2바이트를 차지합니다. 이 엔터 같은 경우는 캐리지 리턴이랑 좀 어떤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자가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 엔터는 무조건 2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엔터를 정상적으로 이제 넘기려면 12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 10글자 플러스 엔터까지 합치면 12가 되는 거예요. 엔터는 2바이트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위치가 지금 이 10개를 읽어드리면 지금 여기 이 위치가 여기겠죠. 지금 여기겠죠. 이 상태에서 12만큼 건너뛰게 되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따 10글자 건너뛰고 그 다음에 엔터는 2바이트를 했었죠. 얘 엔터 건너뛰기 때문에 이 위치는 열로 가게 되는 겁니다. C 바로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똑같이 10글자 읽어서 쓰고 바로 12만큼 건너뛰어서 이 앞으로 간 다음에 얘 10개 읽어서 쓰고 12만큼 또 이동해서 G 앞으로 가고 10글자 이동해서 쓰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시크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엔터는 2바이트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엔터가 2바이트를 차지한다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고려를 해두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이런 문제라도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걸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까요? quiz 1.a1.txt c.txt 됐죠? 잘 됐죠? 자, 한 다음에 이 a.txt는 이렇게 똑같이 아까 우리 메모장에 봤던 거로 똑같은 거 써져 있고요. 자, 결과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잘 찍히게 되죠. 자, 보시면 A 10개, C 10개, E 10개, G 10개 이렇게 찍게 되죠. 자, 여기서 엔터는 일부러 제가 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글자씩 딱 원하는 만큼 잘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바로 이제 퀴즈 2번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게 2번 같은 경우가 조금 그 중간고사 문제 나올 법한 문제입니다. 자, 똑같이 A.txt는 A, C, E, G 얘가 다 10글자씩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B.txt는 B, D, F, H가 다 10글자씩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최종 출력 파일 C.txt에 C 5개, B 5개, G 5개, F 5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교수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패턴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 C라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A에 있잖아요. A 여기 있는데 잘 보시면 이제 첫 줄이 A로 시작하는데 A를 건너뛰었죠? 건너뛴 다음 C 5글자를 출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우리 앞에서 봤던 퀴즈에서 while문을 돌아서 이게 계속 그 안에 while문 안에서 else를 한 다음에 건너뛰어서 읽고 쓰고 하는 거였었잖아요. 자, 먼저 while문을 돌기 전에 그럼 a.txt 같은 경우는 이 얘를 건너뛰어야겠죠. 건너뛰어서 C 앞으로 이제 그 시크가 가게 만들어준 다음에 5글자 읽고 그다음에 E 건너뛴 다음에 G 앞으로 이동을 하게 해주는 거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이제 C6의 이 두 번째 줄 보시면 B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B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얘는 바로 여기서 바로 B가 시작되네요. 얘는 그럼 바로 그냥
처음에 뭐 와일문 들어가기 전에 엘시크 수행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그 와일문 안에서 5글자 읽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F가 나와 있으니까 D 건너뛰고 F 앞으로 이제 커서 위치해주고 5글자 잘라서 또 읽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코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코드 한번 지금 하는 거 한번 정지시켜서 보시면 좀 정지시키면 실습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경우는 퀴즈 2.C인가?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FC 엔트리 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파일이 a.txt, b.txt, c.txt 총 3개니까 파일티스 그래서 3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이즈 1 같은 경우는 그 리드를 할 때 FD1에 해당하는 그 사이즈 1이고요. 사이즈 2 같은 경우는 리드를 할 때 FD2에 관한 그런 거고, 얘도 똑같이 버프 1은 FD1에 관한 버프, 버프 2는 FD2에 대한 관한 버프고요. 이 세 줄 코드가 오픈 크레이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 파일 디스크립터를 할당하는 거고 당연히 a.txt와 b.txt는 읽기 전용을 열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리드 온리로 여기 저장해 있고, 크레이트 같은 경우 무조건 그냥 0666 디폴트로 넣어주면 된다 했었죠. 자, 잘 보시면 엘시크 와일문을 들어가기 전에 엘시크가 있죠. FD1 12만큼 건너뛰러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FD1이 아까 뭐였었죠? a.txt잖아요. a.txt에 뭐가 들었죠? 얘를 바로 c.txt에 보시면 첫 줄에 C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A를 건너뛰는 거잖아요. 와일문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를 건너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왜 10이냐면 얘 10글자인데도 엔터 같은 경우 2글자이기 때문에 12를 적어줘야 된다 했었고요. 바로 초기 와일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정제 작업을 거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건너뛰어주고 그 다음에 먼저 fd1 a.txt에서 먼저 5글자를 읽습니다. 5글자를 읽으면 이 C가 저장이 되겠죠. C가 저장이 되겠죠. 이따 먼저. 그 다음에 이 버프2가 b.txt에 똑같이 5글자를 읽고요. 저장을 하고요. 이게 똑같이 파일의 끝을 다 도달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 하나가 0이면 파일의 끝까지 다 도달했으니까 더 이상 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작업이 다 끝났다라는 걸 좀 확인해 주는 거고, 이렇게 라이트를 한 다음에 이 c.txt에다가 먼저 a.txt 내용을 먼저 써주는 거예요. 자, C 지금 버프 1에 C 5개 들어가 있죠. 바로 얘한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잘 보시면 얘도 C 다음에 이 나머지 이 뒤에 있는 C 5개를 건너뛰고 2도 건너뛰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17만큼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17만큼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5글자 플러스 10글자 플러스 엔터. 그럼 17이겠죠. 그래서 17만큼씩 건너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FD3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예요. B 5글자 했으니까 이 F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 5글자, 이 10글자 엔터 하면 17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반복문을 돌면 최종 조리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잠깐만요. cat a.txt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cat.b.txt에 이렇게 내용 써져 있죠. 자, 이거를 바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quiz 2.a.txt, b.txt, c.txt. 자, 수행 다 됐어요. 바로 c.txt 찍어보죠. 이런 식으로 잘 나오게 되죠. 5글자씩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잘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터는 일부러 안 넣는 거라 했어요. 엔터는 뭐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튜토링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